이 육기와 지지에 있는 이 12개의 지지, 이것의 부합 관계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간단히 말해서 이거를 오운 육기라 그러죠. 오운 육기라 그런다. 근데 이 오운 육기의 이론이 아주 난해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 동양철학을 공부해 본 결과 이와 같은 이 오운 육기의 기존에 있던 설명들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 동양오수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건대 이 동양철학의 이 근본은 명복상산술이다. 저기 명과 명리 사주, 그다음에 복, 점, 그다음에 상, 관상, 아니면 이 풍수, 그다음에 산술, 계산. 이게 이제 술법이죠, 술법. 그다음에 의술이다 말이에요. 이 명복상산술이 다 꿰어야 이 의술을 알 수가 있고, 이 의술을 한다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명복상산의를 상산을 알아야 이 의술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오늘날의 이 학문이 이 황금만능 사상에 의해서 이 돈하고 자꾸 결부가 돼요. 그래서 이 돈과 이 결부가 안 되면은 이 그야말로 참 어떤 그 선행을 잘 하질 않아. 선행을. 그래서 이제 돈과 권력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의과대학에 가네. 의과대학에 가. 돈 벌기가 쉽다 이거지. 그런데 이 의술을 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의 재산이 많아야 돼요. 과거에는 이 권력과 돈이 이미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의술을 하지 않았어요. 의술을 하지 않았다. 아니면 비록 돈이나 권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초월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 이 의술을 공부했던 것이야. 어쨌든 간에 이 오운과 육기 이론이 그야말로 난해하여 제대로 설명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초야에 묻혀 있는 이걸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드리겠다 이거지. 전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음과 양으로 갈라집니다. 음과 양으로 갈라지는데, 이 이제 음과 양에서 테두리인 것이 오행이에요. 그래서 음양이 다르고 오행이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태극이 무극이었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두 가지 갈라졌어. 태양이 비치고 비치지 않는 곳. 그게 이제 음과 양이란 말이에요. 음과 양이다. 그래서 이 음과 양, 즉 태양에 의해서 이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는 이 태양에 좌우되는 것이야. 그래서 태양이 비치는 것은 양이라 그러고 태양이 비치지 않는 것을 음이라고 했다. 근데 이 음양이 그야말로 너무나 광대하니까 이거를 다섯 가지 원소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오행이단 말이에요. 오행이다. 오행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목화토금수라고 그러죠. 목화토금수다. 이건 나무나 불이다, 흙이다, 쇠다, 물이다는 이런 어떤 물질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또는 어떤 형상, 이 바람이 부는 것, 움직이는 것, 우리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 목이에요. 그 다음에 불. 이 불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태양빛과 그 다음에 인위적인 불이 있어요. 또한 이 마찰을 했을 때 그 열기, 이런 것도 전부 다 불이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둘이 싸운다. 어떤 화가 난다. 아니면 심적으로 심한 이거 갈등이 있다. 마음의 갈등, 이런 것도 전부 다 이 불이단 말이야. 근데 흙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제일 나중에 이제 설명되는 것인데, 이 목화 금수를 다 합한 것, 그 모두를 다 가지고 지는 것이 이 흙이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갈등, 이런 것을 다 감싸 안은 어머니의 마음도 역시 흙이라고 표현한다. 금이라는 것은 쇠, 또한 강한 것, 어떤 차가운 것, 이러한 것을 역시 금이라고 표시한다. 물이라 그러면 정적인 것. 아니면 아래로 침잠하는 것, 아래로 가라앉는 것, 조용한 것, 차가운 것, 스며드는 것, 이러한 속성들을 목화토금수라고 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음양이나 오행은 속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동양철학의 근본 사상이 이제 이러한 이 음양 오행의 사상에서 철학으로 연결돼 내려왔고, 이 근본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태양에서 좌우되니까, 태양에서 나오는 근본이 뭐냐? 바로 우리 지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천지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인이란 말이에요. 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태양에서 좌우되는 이 기후를 얘기하면 쉽겠지. 그 다음에 이 지라는 것은 기후를 일차적으로 받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리고 인이라는 것은 오직 이 수많은 생명체 중에서 이 생명체를 전부 다 인이라고 표시하지만은, 특히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아닌 것,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을 특히 원래 인이라는 것은 인의 예지신, 공자가 얘기한 그 인의 예지신에는 신의 가장 유명한 것이 인인데, 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둘이라는 얘기다. 이건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 내 안에도 나가 있고, 나와 갈등을 느끼는 또 하나의 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다 어울린 것이 바로 나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물이 있지. 생물 있다고. 여기는 개나 고양이나 이런 이제 동물도 있고, 그다음에 산에 있는 나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꽃, 이런 것도 식물이라고 그러지. 동물이나 식물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 인이 없어요. 인이 없단 말이야. 즉 씨가 없다. 이게 뭐라 그러나 이게. 아무튼 어떤 정신이란 것. 이 사람 말하자면은 사람의 눈은 희고 금은 것이 같이 있어요. 근데 동물의 눈은 이 하나밖에 검은색이면 검은색 하나밖에 없어. 예,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바로 이것이 사람이란 말이야. 천지이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이 태양의 기가 땅에 내려와서 이 기가 되고, 이 천기와 지기를 받은 것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우리 사람 속에는 이 하늘의 기와 땅의 지기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야.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거고 하나보다. 그래서 이 천기와 지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다.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사람과 연결되어 있느냐를 밝히면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그 속성이라든가 앞으로의 뭐 미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추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고대의 그 선각자들이 또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은 반인반수 그 참 누구야 그 하도와 낙서를 만드신 바로 그 복희 황제와 그리고 누구야 그 낙서의 그 문왕 황제들이 다 그 인간의 경력을 뛰어넘은 반인반수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그러한 이 아주 그냥 아주 그 영적인 부분 이 신과 같은 분들이 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하두와 낙서인데 이 하두와 낙서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었다 이거지. 어쨌든 간에 이 천기를 이제 크게 나누면은 이제 이게 그 풍열섭조한 풍, 화, 섭, 조, 한 그리고 이제 열이 있잖아요. 그 이 열이라는 것은 이 풍에도 바람이 불어도 열이 있어요. 불이 있어도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예를 들어서 불이 있으면은 안에는 까매요. 안에는 차단 말이야. 밖에만 뜨거운 거야. 이렇게 이 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이 있고 열이 없는 곳이 있다. 이 습기도 마찬가지라고. 습기 찬 곳에도 이 뭡니까 그 녹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얼음을 담요로 싸놓으면 잘 안 녹는단 말이야. 왜 그럴까? 이게 습한 곳에도 열이 있단 말이야. 열이 있고 역시 그 추운 것이 있다. 예. 건조한 곳에도 마찬가지야. 건조한 곳에도 열이 있고 추운 한해도 냉해도 역시 열이 있다. 그래서 이 풍화섭조한 이 오온이 움직이는데 이 열은 여기 항상 포함되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열을 또 하나의 그 기로 표현한 것이 바로 육기단 말이야. 그래서 오온이 태음, 양명, 소음, 태양, 고름으로 돼 있고 이 열기를 소형이라 한단 말이야. 이제 오온과 육기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됐다고 봅니다. 이거는 지금 이 뭡니까 그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없고 뭐 뜸상에서 가르치지도 않아요. 오로지 이 참 초야에 묻혀 있는 내가 스승님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공부했던 이 결과를 내가 이 말씀을 드린 거다. 그러면 이 육기가 어떻게 이 뭡니까 이 우리 인체와 오장육부와 육장육부와 연결이 됐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란 말이에요. 즉 이 우리의 인체의 장기와 이 육기가 그리고 이 지지의 12가지 이 성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를 이해하면 이 병도 물론 두 가지 있어요. 일리스가 있고 디지즈가 있다 이거야.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병이라고 할 때는 일리스야. 근데 인지할 때가 이 디지즈란 말이야. 처음에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이건 일리스예요. 근데 내가 병원 와서 진단을 받고 나니까 무슨 암이더라. 이거 이제 이 디지즈가 되는 거야. 요거는 이제 또 뒤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이게 이제 육기가 어떻게 이 12지지와 좌측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와 연결이 되느냐. 근데 천간은 하늘의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가지로 되어 있어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로 되어 있는데 지지는 좌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로 되어 있다고. 지지는 좌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내가 이 정리를 해놓은 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고. 그럼 이제 이놈이 이제 이 인체에서 이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다 이 태양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랬죠. 태양이다. 이 태양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태양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오예요. 오다. 그게 오입니다. 오다. 이것이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이라고 그러죠. 심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심장이 오라고 하는 데서는 누구나 다 명약관하다 이거지. 그러면 이 오와 대축적인 것이 뭐냐? 오와 대축적인 것이 물이단 말이에요. 바닷물. 자다. 물이다. 그게 바로 이 자야, 자. 이것을 신장이라고 한다. 인체에서 신장이라고 그러면 오줌을 만들어내는 이 신이단 말이야. 신. 그래서 심과 신이 정해진다고. 심과 신이 정해진다. 이제 이 우주가 처음에 이제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면은 열이 나죠. 열이 난다고. 열이 난 다음에는 비가 와요. 그게 태음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비가 오고 나면은 장마가 지고 나면은 이제 가을이 되면 건조해진다고. 그 다음에 건조해진 다음에는 이제 겨울이 돼 추워진다고. 이제 열이라는 놈은 요 풍이나 화나 섭이나 건조나 겨울이나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풍화섭조 한 열이 육기가 돼 있다 이거지. 근데 이 동양 철학에서 이 토는 가장 중요한 것이 토라고 그랬잖아요. 토. 모든 것을 이 통합하고 있는 것이 토인데 토단 말이야. 이 토는 종류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어요. 마른 흙이 있다. 마른 흙이 있고 마른 흙이 있고 그 다음에 습한 흙이 있어. 습한 흙이 있다. 그러니까 물기가 있는 흙이 습한 흙이고 사막에 있는 흙 같은 것이 마른 흙이단 말이야. 그 습한 흙이 뭐냐? 습한 흙이 진하고 축이야. 진축이다. 마른 흙은 술하고 미다. 이것도 마찬가지 음양으로 되어 있어요. 진이 양이고 축이 음이라면은 술이 양이고 미가 음이다. 그래서 이 허파라는 것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죠? 바로 가습기를 만든단 말이야. 가습기. 왜 가습기를 하느냐? 폐는 습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습기를 피우는 거야. 그래서 이 폐가 습기 있다가 진이라. 폐는 양이고 비는 비장은 이 축축한 거야. 축축한 것. 그래서 비는 가장 습한 것. 이게 축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대장은 건조해야죠. 그래서 이놈이 술이고 위장도 마찬가지 건조해야 돼. 그래서 이거 미단 말이야. 장부는 위에 있는 놈은 암이요.
암놈. 밑에 있는 놈은 양이다. 뜨거운 놈이다. 위장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고 대장은 밖으로 내보내는 놈이다. 쉽게 말해서 여자는 흡수하니까 위장이요. 남자는 발산하니까 대장이다. 그럼 이제 좌우와 진축과 설명이 됐죠? 소장은 사고, 방광은 해야. 소장은 양이고 방광은 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심포와 간. 간은 우리가 흔히들 뭐라 그럽니까? 풀잎에 싸게 비유한단 말이야. 간은 두 가지. 간은 두 개로 돼 있잖아요. 두 개로 돼 있다고. 왜 이놈이 요 묘가 나뭇잎이 자랐어요. 두 개가 자라는 거 똑같아. 묘자가. 그래서 이게 이 간은 묘고 심포는 간이다. 심포는 유다. 그 다음에 3초와 담에서 담은 간과 표리 관계를 이룬다. 이놈은 인이고 둘이 다 목이잖아요. 그래서 인묘진, 인과 묘, 신과 유는 서로 음양의 관계로 삼추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좌측인묘, 진성음이, 신유술회가 다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해를 하기가 어려우면 이걸 외우라 이거지. 이거를 이제 하두에서 뭐라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원은 뭐 군하고 뭐 이렇게 뭐 설명들을 하는데 뭐 그거를 그것도 어디까지야 동양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론이고 내가 정확히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다. 하두가 이제 하늘의 달을 설명했죠. 그래서 상망 깜깜해서 안 보는 데서 초승달이 있고 초승달. 그 다음에 반달. 그 다음에 이제 상인달. 이제 보름달. 그 다음에 이제 하인달. 다시 반달. 그 다음에 이제 금음달. 그 다음에 상망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하두에는 8개로 돼 있어. 8개. 8개로 돼 있다. 그리고 50토는 가운데 잠재해 있다고 봐요. 가운데 잠재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육수, 이칠화, 삼팔목, 사구금, 50토로 분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두의 괴는 8개밖에 없어요. 즉 1, 2, 1, 6, 2, 7, 3, 8, 4, 9는 괴가 있는데 이 50토는 괴가 없어요. 괴가 없다. 그런데 낙수를 한번 보자고. 낙수는 지금 9개로만 설명되어 있어요. 9개로만 설명되어 있다. 1, 2, 3, 4, 5, 6, 7, 8, 9 해서 9가지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도가 10개인데 낙수는 9개밖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 동양 철학이 이 구로 설명이 되어 있어. 구로 설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나보고
이론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겠죠. 한다고. 많은 동양철학 이런 사람들이 전부 낙스가 군대. 나는 이제 열 가지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내가 아홉인데 내가 열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틀렸다 그러지.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자고. 하도는 분명히 열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도에서 낙스가 나왔으니까 낙스도 당연히 열이 되는 것이 맞다 이게. 열이 맞다. 근데 왜 아홉이냐? 이게 틀렸다 이게 내 말은. 이거를 단호 스님도 이걸 말씀을 했는데 그걸 그냥 정력이라고 설명하고 말았어. 내가 탄호 스님의 책도 내가 봤는데 탄호 스님의 책이 분명히 뛰어나는데 그러나 이것도 역시 이 탄호 스님의 책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더라. 설명이 안 돼요. 탄호 스님이 정력 사용을 얘기했다 하지만은 이것 역시 이해되지 않아. 그러면 이제 내가 얘기할 테니까 봐라요. 우리 지구는 항상 이 구야. 구단 말이야. 볼이다. 원이 아니에요. 하도는 하늘에서 내려지는 빛을 물에서 받은 것이니까 이건 평면으로 보이는 거죠. 평면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거북이가 지고 나왔다 그래. 거북이가 지고 나왔다. 그런데 낙서는 용마가 가져 나왔어요. 용마가 가져 나왔다. 이 거북이는 평평하죠. 평면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하도를 가지고 치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용마는 입체란 말이야. 입체. 용은 하늘로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입체란 말이야. 용마는. 거북이는 평면이고 용마는 입체단 말이야. 요것이 하도고 요것이 낙수다. 이거를 무슨 거북이가 지고 나왔고 용마가 지고 나왔어?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란 말이지. 그럼 이제 입체를 얘기하니까 이게 바로 국어 볼이야. 하도는 평면에서 받았고 이제 공을 보는데 평면에서의 움직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목화 통수하고 똑같아. 평면에서의 움직임은 항상 목에서 목화하러 갔다가 화에서 토로 갔다가 토에서 금으로 갔다가 금에서 수로 갔다가 수에서 목으로 가는 이 평면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낙스에서는 이게 달라요. 낙스는 구잖아요. 그래서 이 구를 설명하기가 곤란하니 이걸 내가 정육면체로 표시한다 이거야. 정육면체로. 이게 지금 그림상에서는 이 정육면체지만은 이거를 구라고 생각해요. 구라고. 그러면 힘을 줘보자고. 한국에서 힘을 줘요. 힘을 주면 힘이 어디로 가죠? 이러면 최대한 멀리 가려고 그래요. 그럼 요리 가겠어요? 가자는 건 이리로 가겠죠? 가자는 건 이리로 가요. 이게 쓰는 이 공이란 말이에요. 공에서 끝까지니까 뒤로 가네. 안 돼. 여기서 돌아온다고. 그럼 너 어디로 돌아가나? 이면도 보이겠죠? 이놈이 뒤쪽에 일로 가는 거야. 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놈은 올라오네. 일로 오는 거야. 일로. 일, 2 열로 갔지. 열로서
요게 이제 요게 2고 요게 3이지. 요게 3. 이런 내려가 놓으면 여러분 요로 오지 요로. 요게 4라 4. 4라. 그럼 4에서 더 잡는 것이 이쪽이잖아요. 반대로 이제 이거는 이렇게 갈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까지 갈 수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안에 내부로 통하는 거야. 내부로 통한다. 내부로 통한다. 그래서 내부 안에 안에 점이 요게 5야. 요 5를 통과해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6이단 말이야. 6이라. 6에서 6이 대각선으로 가면 이쪽으로 나오지. 1로 나온다. 이게 7이야. 그 다음에 7에서는 1로 나오지. 1로 간다. 7에서는 8로. 4, 6, 7. 7에서 8로. 1, 1, 1, 2, 3, 4, 5, 6, 7. 7. 이게 밑에서 오네, 밑에서. 이렇게. 이게 7이고, 7에서 이래 이제 8로 이래 나오는 거지. 예, 그림이에요. 위에서 7로 이래 갔다가, 7에서 여기로 가서 이게 8이 됐다가, 8에서 9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는 거야. 그걸. 그 다음에 요놈이 다시 요 가운데를 통과해서 여기 가운데 있는 점이 10이야. 그래서 요놈이 여기로 다시 일로 돌아온다고. 그래, 이렇게 보면 하도가 좀, 이 낙수가 좀 몇 개야? 1, 2, 3, 4, 5, 6, 7, 8, 9, 가운데 10 해서 일로 10개가 된다. 10개가 된다. 즉, 이 5와 10은 안에 2번, 안쪽으로 통하는 게 2번이단 말이야. 2번. 그래서 여기 10개가 된다고. 이러면은 이제 하도의 1육수, 27화, 38목, 49금, 50토와 똑같이 10개가 된다 이거지. 이것이 바로 정역이라는 것을 내가 얘기한다. 박수 안 쳐? 그래서 이 평면의 움직임은, 평면의 하도의 움직임은 이제 이렇게밖에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밖에 안 움직이지. 아니면 또 그냥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이 별 모양,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이제 오각형이 돼가지고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래서 별 모양으로 이루어지지만은 평면으로 되지만은 낙서의 움직임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이걸 이제 평면으로 그리면 그냥 마방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안에 10 이렇게 돌아온다고. 그래서 움직임이 이렇게 3, 4, 5, 6, 7, 8, 9, 10 이렇게 1, 2, 3, 4, 5, 6, 7, 8, 9 돌아서 1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자고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다시 자. 어때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낙서의 움직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이죠? 이거를 비승이라고 한다.
이거를 비승이라 그런다. 비산이라 그런다. 아니면 날비자 비성 별의 움직임 이렇게 표현한다. 예, 맞을 수밖에 없지 이게. 그래서 이 좌측이면 진수하면 신수레가 딱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이 심신이 이런 것이 이제 무슨 이제 병이 되는지 이제 알 수가 있다. 자 봐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항상 이 모든 병의 근본은 생명의 이 탄생도 마찬가지고 병의 탄생이나 모든 것이 이 생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생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충에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음과 양이 충돌해야 자식이 나오는 거 똑같아. 아이가 나오는 거. 그래서 진술이 충하고 충미가 충하고 좌우가 충하고 사이가 충하고 묘유가 충하고 인신이 충해야 병이 나온다 이거지. 그런데 보자고. 이 좌우와 이 인신은 심과 삼초는 다 열이에요. 열 속에는 병이 없다. 병이 없는 대신에 여기는 만약에 아프면 즉각 죽어. 그러니까 심장병이나 무슨 3초 이상이 생기면 이건 즉각 죽어버려요. 이건 예외야 예외. 응급을 회피한다. 그리고 항상 이 충에서 병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진술이 충하기 때문에 폐암이 생기고 대장암이 생기고 충기가 충돌하니 비암이 생기고 비장의 암이 생기고 위장의 암이 생긴다. 묘유가 충해서 심포는 열이니까 감이 이게 병이 암이 안 생겨요. 간에 생기고 인신은 다 이 양이니까 이 인신에서 이 암이 이게 이제 다음인데 이것도 생긴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그 피부암이 되겠지. 이제 암이 생긴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어떤 그 인파암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번에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가까이 있는 장기는 충을 서로 간에 부부가 음양의 관계로 충을 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가까이 붙어 있는 놈은 서로 간에 자기들끼리 충을 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떨어져 있는 놈은 부부 간에 충을 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은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충돌을 하더라. 그 이게 병이 생기는 거하고 이 동양철학의 이 충의 관계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이 좌우가 충하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요. 그래서 소음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인신도 마찬가지야. 인신도 열기잖아요. 이게 충돌하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 묘유가 충하면은 양면으로 튀어나온다고. 이게 이제 이 지금까지 이제 스트레스 이제 그게 이제 들려요. 묘유가 충해서 튀어나간단 말이야. 부딪혀가지고 튀어나간 것이 양명이고, 사이가 충하여
튀어나간 것이 고름이고, 그래서 항상 이 중한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하면 튀어나간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 개가 딱 부딪히면은 탁 튀어나가잖아요. 똑같아. 그렇게 튀어나간다. 그래서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가 우리 몸의 장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사주, 천간과 예를 들어서 뭐 병호다, 병호, 뭐 가보다, 뭐 가빈이다, 뭐 개사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만 가지고 이 사주, 이 사주만 가지고 이 사람의 그 질병, 이런 것을 다 예측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필수적으로 이 장기와 고장육부와 이 십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결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전부 뭐 이 책들마다 이상하게 설명해 놔가지고 맞지가 않아요. 이걸 내가 이제 딱 정리해 놨으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실제로 이 인물을 한번 보자고. 사람을 갖다 놓고 그 사람의 사주를 분석을 해가면서 병이 어떻게 발견하는지 보자 이거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